차이점을 지금 다 알아볼게요.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자, 0코드 한 개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1의 자리 끝자리를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정수의 끝자리. 그럼 즉 1의 자리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반올림되어서 나타납니다. 끝자리.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날짜 할 때 뭐라 그랬죠?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모든 걸 다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의해서 0코드 한 개일 때 정수분만 나타나는 건 여기 자릿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합하면 이거는 무슨 의미죠? 1의 자리, 그 앞에 있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원본의 자릿수가 크니까 원본을 다 나타내야 되겠죠. 그게 기본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셋, 넷, 5개까지는 지금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5개를 다, 많은 자리까지 다 표시를 해주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자리 더 표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6, 7, 8, 9, 10개까지 표시해달라 그러면 0코드는 원본의 빈자리를 0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여기서 더 요구합니다. 6, 7, 8, 9, 10. 그러면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하죠. 표현해달라고 하는 자릿수에. 그래서 빈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0코드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 이중도안 표현,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샵의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자, 샵 한 개 똑같습니다. 정수값 한 자리를 표시하세요. 정수 부분에. 근데 정수의 원본이 자릿수가 크니까 정수값을 다 나타낸다. 그러면 두 개 조합하면 1의 자리, 10의 자리 두 자리를 나타내세요.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모든 걸 다 나타낸다. 그게 기본 원칙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샵을 5개, 즉 5자리 표시해달라고 요구하면 뭐 정상적으로 5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표현해 주겠죠. 근데 여기다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6, 7, 8, 9, 10자리까지 나타내달라고. 근데 이번에 샵은 어떻죠? 상대적으로 원본의 빈자리 0으로 표시해 주지 않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건 소점도 마찬가지. 점.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원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릿수를 표현해 줄 겁니다. 근데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5, 6, 7, 8, 9, 10.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죠. 즉 0으로 표시해 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통된 내용은 이중 다운표서 처리한다. 확인. 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특징까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자, 숫자 데이터 0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1.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컷을 놓으시고. 자, 코드의 조합은 0, 이중 다운표의 1.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집니다.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0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입력란에 있는 내용 지우시고 0 코드 죄송합니다. 다시 샵 코드 이중 다운표의 1 확인. 자, 어떤 특징이냐면 0코드는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샵 코드는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이해를 제대로 하셨는지. 자, 밑에 갈게요. 숫자 데이터 123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을 0,000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게 자 코드에서 맨 끝부분, 즉 원본의 맨 끝자리를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3. 그다음 두 번째 자리인 10의 자리를 표시했어요. 세 번째 0코드는 100의 자리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0코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0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가질 수 있는 숫자는, 자, 숫자의 개수가 4개죠. 그럼 숫자가 4개면 콤마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숫자가 4개면 자릿수 4자리면 콤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콤마 표시를 하라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4자리니까 콤마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을,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자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정수값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표시 형식 샵, 샵으로 처리를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자, 똑같이 이거 맨 끝자리 정수값 표시하라. 10의 자리 정수값 표시하라. 세 번째 샵, 100의 자리 정수값 표시하라. 자, 그런데 샵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더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했는데 원본에 자릿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0으로 표시한다. 아무 반응 없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샵, 샵이라는 이 표시 형식 코드는 이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숫자 0에 대해서 샵, 샵이라고 표시해 달라 그러면 코드 표시 형식 코드 조합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오케이. 그 아무것도 표현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자릿수가 부족하니까 두 번째 샵, 세 번째, 네 번째 샵은 아무 의미가 없죠. 맨 마지막에 있는 샵, 숫자 값 1의 자리 표시하는데 0이잖아요. 0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표시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표시 안 되죠. 근데 0을 0으로 표시 안 해주면 우리는 또 저기 자리에 0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두 개의 코드를 혼용해서 씁니다. 자, 다시 위로 갑니다. 1, 2, 3, 4, 5.6, 7, 8, 9라는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셀스 시 대화 상자를 화면에 표시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그래서 앞부분에 0이 나오면 안 되기 정수의 앞부분에 0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샵, 샵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 정수 자리에 1의 자리에 0이 왔을 경우에 숫자로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0을. 그죠? 그래서 끝자리에다가 0 코드를 씁니다. 조합해서. 다음 점. 자, 그러면 이제 가르쳐 드리진 않은 내용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소점이 하는 자릿수 표시를 할 때 0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것만 보고 따라오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하셔야죠. 자, 앞에 지난 시간에 셀 서식 작업 중에 글꼴 그룹에서 작업합니다. 맞춤 그룹에서 작업합니다. 표시 형식 그룹에서 작업합니다. 스타일 그룹에서 작업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도 셀을 이쁘게 꾸미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소점 자릿수 숫자가 자릿수가 들쭉날쭉거리는 게 좋아요. 딱 자리가 일정하게 가시던하게 맞는 게 좋아요. 가시던하게 맞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비어있는 자리에 뭘로 채워야 됩니까? 0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0코드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 이중따 비문구 소원. 그러니까 이 뭘 애우려고 하실 때 무작정 애우면 잘 안 애워집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뭘 알아야 근본적인 뭔가 알아야만 기억에 오래 남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한다고 이게 기억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자, 확인. 자, 밑에 있는 정수값 10자리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사용자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뭐 문제를 이런 문제를 자주 만날 겁니다.
천단위 구분비호 표시하세요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외우세요. 샵, 콤마, 샵, 제로. 만병통치약처럼 쓸 겁니다. 자, 요 코드 상태에서 자 결과물 잘 보세요. 지금 0코드 뒤에 커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 콤마를 표시하면 890이 사라집니다. 콤마를 하면. 그 다음 또 콤마를 하면 568이 사라집니다. 또 콤마를 찍으면 235가 사라집니다. 즉, 자, 콤마 3개 중에 2개, 1개를 지울게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죠. 3개씩. 그럼 결국은 뭐죠? 저 기본 샵, 콤마, 샵, 제로라는 기본 코드에다가 끝자리에 콤마가 하나 더 추가되면 뭐 3개씩 잘라버린다. 즉, 첨단위 작업 중에 잘라버리는 작업이 됩니다. 뒤에 뭐가 없으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실제 이제 10자리였잖아요. 그런데 3자리 잘라버리고 7자리가 이제 자, 여기서 이 셀스 직창에서 나가면 몇 자리가 7자리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위를 붙인다면 원이라고 붙이면 돼요. 10자리일 때 원을 붙였는데 7자리가 보일 때는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천원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1000원. 왜? 7자리밖에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그래야 누가 딱 보더라도 아 이건 10억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방금 제가 입력란에 있는 내용 지우세요로 갈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죠? G/표준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것도 코드. 자, 그건 무슨 의미냐?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에 자 G/표준. 자, 요건 무슨 의미냐면 아까 문자 다룰 때 골뱅이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요? 골뱅이?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럼 G/표준이라는 건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이중 따옴표에 1. 이게 코드입니다. 코드.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실습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을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수업은 내용 전달해 드리고 뭐 문제 풀이 하시고 뭐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내용 다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복습 부지런히 하세요. 응? 잘 안 되시는 기능이 있으시면 그래서 수업 중에 뭐 해결하시고 제가 뭘 이야기를 자, 저희들은 이제 엑셀을 돌아갑시다. 교재 25페이지고요. 교재 25페이지 펼치시고 시통계 갑니다. 기본 작업 2-1 뭐 열어야 될 파일들은 그게 25페이지 교재 제목 아래에 보시면 뭐 작업 파일에서 이런 파일을 열심히 되고요. 경로는 뭐 어디다가 다운로드 받고 어디다가 설치하는 따라서 좀 틀리니까 파일명만 잘 확인하시고 해당 위치에 가서 파일을 열심히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그림 이쪽에 출제 01 기본 작업 2-1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번 B5, B6, B7, B9, B10, B12, B13, C13, B14, C14 영역. 자, 요건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 자, 그러면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 이용합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때 컨트롤 키를 먼저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셀이나 셀 범위를 하나 먼저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B7에서 B9 또 클릭 드래그. 그 다음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B10에서 B12까지 드래그. 그 다음 마우스 버튼 넣으시고,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B13에서 C13 마우스 버튼 넣으시고 B14에서 C14.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잠깐 대기. 만일에 잘못 설정할 수도 있는데 설정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선택이 잘못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여러 개의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는 목적은 이유는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안 그러면 이걸 5번 하셔야 돼요, 명령을. 그래서 이 범위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죠. 클릭 지정하고 D4에서 H4, D4에서 H4 영역 셀 범위는 가로 가운데 맞춤. 자,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여기죠. 요거 글꼴 스타일, 글꼴 스타일은 따라오지 마세요. 잠깐 대기.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글꼴 스타일 용어 굵게와 기울인 꼴의 조합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리본 메뉴상에 따로 있습니다.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조항으로 지어서 채우기색, 배경색, 음영색,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주황 2번 D5에서 H12 D5에서 H12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혹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습니까? 오케이,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저 혼자만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험 보러 가실 거 아닌가요? 시험 준비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정확히 읽고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차피 정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읽는 연습부터 하세요. 제가 제 혼자 소리 내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읽으시라고요, 최소한. 자, 셀스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1, 그리고 표시 형식의 범주 사용자 지정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예와 같이 표시하고 표시에 1568을 1,678개, 그 다음 0을 0개로 나타내시오. 자,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 다 쉬웁니다. 코드 기억나세요? 샵,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샵, 콤마, 샵, 0을 대해서 0으로 표시하라고. 0, 끝자리에 0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 뭐라고요? 내용이?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 다운표 묶어서 개. 끝난 지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10분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 D14에서 H14, D14에서 H14. 영영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85.8을 85.80으로. 자, 소수점 자릿수 조정한다라는 기능이 어디 있었죠?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자, 클릭해 보시고, 안 맞네요. 저는 줄여야 되겠네요, 저는 줄여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B3에서 I14, B3에서 I14. 어제 했던 내용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갑니다.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테두리 적용은 글꼴 그룹에 있습니다. 글꼴 그룹의 테두리. 이런 게 잘 안 되면 체크해 두시다 집어서 복습하시라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테두리.
컴퓨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셔야 실력이 늘지 뭐 눈으로 푼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 이 범위를 유지한 채 자, 테두리 목록 단추를 넣어서 테두리 이름이 굵은 바깥쪽 테두리. 표시하고 I13에서 I14 여기죠. 이 두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영역 대각선 사선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요 작업은 일단 테두리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셀 서식 대화상자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 탭에 가시고 자 사선을 적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스타일 선 스타일이나 선색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이거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사선만 적용하면 됩니다. 클릭, 클릭. 사선 적용, 대각선 적용. 확인. 4번 A열 선택. 너비를 2로 조정하고 자 열너비 조정, 셀 그룹의 서식. 핵높이와 열너비 조정하는 거 이 부분 열너비 값을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 잘 되시면 저보다 한두 발짝만 앞서가시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표시형식을 제외하고 자 C5에서 C12 C5에서 C12 영역 셀 범위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고 자 오늘 수업 첫 시작할 때 했던 부분이죠. 자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의미 있는 이름을 달겠다. 오타 조심하시고 제품명 and B13에서 B14 여기 영역의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하시오. 자 가로 균등 분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오늘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들은 기억 없죠 저한테서.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찾느냐. 일단 맞춤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요걸 일단 밑바탕으로 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맞춤 그룹에 자 여기 찾아보면 없습니다. 있었으면 어제 봤겠죠. 자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갑니다. 그래서 맞춤 탭에 가니까 텍스트 맞춤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여기 문제 있는 거. 그러면 일단 가로 목록 단추를 넣어서 가로 방향으로 균등 분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균등 분할. 요걸 이야기하나 봅니다. 클릭. 자 그리고 잠깐 대기. 균등 분할은 어떤 의미냐면 자료를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너비가 요만큼입니다. 지금 요만큼의 현재 글자 수 입력할 글자 수 5개 하면 확인하시면 이렇게 한 글자가 찾아내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한 번 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갈게요. 거기 보면 아까 들여쓰기라는 용어인데 들여쓰기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텍스트 자료가 테두리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클릭 하면 이 들여쓰기는 한쪽에 왼쪽이 아니고요. 왼쪽 오른쪽입니다. 양쪽 다 들여쓰기 하겠다. 이런 한 글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두는 게 좀 깔끔하겠죠. 자 5번 갑니다. I5셀 일단 선택해 보시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메모 삽입이죠. 검토에 새 메모 자 기존에 있던 내용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닙니다.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인기 품목 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빠져나오실 때는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항상 표시대로 지정하고 그러면 메모가 있는 셀 선택 빨간색깔 쐐기 모양 우측 상단에 그리고 이 메모에 대해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항상 표시 숨기기 여기 검토 메모 그룹에 요거 클릭해서 항상 표시 메모 서식 꾸며야 되죠. 그러면
메모 테두리에 포인트 둡니다. 양방향 화살표에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가기 메뉴 중에 메모 서식 맞춤 탭에 자동 크기 체크 그리고 확인. 자, 질문 있는데 예, 하세요. 처음부터 모르겠어요. 한 번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붉은 답축 테두리를 여기 테두리 여기 모든 테두리가 나와 있잖아요. 저기요. 잠시만요. 아니 모든 테두리 글자가 있잖아요. 지금 모든 테두리 지금도 있잖아요. 다시 범위 설정하셔가지고 다시 범위 설정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건 바깥쪽 테두리. 그럼 다시 테두리 적용하고 가죠. 그러면 내용 중에 물건 바깥쪽 테두리 있어요. 됐어요. 마치고 제가 나머지 부분 마치고 봐드릴게요. 일단 자 혹시 놓친 게 있으시면 그냥 놓친 대로 버리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못 따라오잖아요. 그 뒤에 있는 거 그거 해결하려고 수업하는 방식인데 수업하는 방식에 이게 전체 맥락을 따라오셔야지 사소한 거 한두 개 못한다고 전체가 엉망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놓친 건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릴 테니까 그냥 한두 개 놓친 건 놓친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그리고 복습 하시고 자 잘 안 된 거 있으시면 체크해 두세요. 제가 마치고 다니면서 봐드릴 테니까. 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질문하고 돌아가세요. 자, 기본 작업 2-2 그리고 교재 34페이지 자, 문제제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맞춤에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HY 경고대.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글꼴 HY 경고디. 클릭. 글꼴 크기 16. 글꼴 크기 16. 자, 동그라미 2번. A4, A6, A7, A9,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떨어져 있는 4개, 5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라. 자, 제일 먼저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하셔야 되고요.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A4, A6 먼저 선택하시고 왼쪽 Alt 키 누릅니다. A7, A9, B4, B6, F4, F6, F7, F9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맞춤 그룹에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범위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5번 해야 됩니다. 5번.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 색 적용. 자,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기존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화면에 따라 이렇게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화면 사이즈가 크면 이걸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단추 눌러서 강조색 4 이건 목록의 이름 찾는 게 어렵진 않겠죠. 강조색 4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3번 C4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를 붙이시어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하시어 80에서 90은 80에서 90%. 자, 지금 질문합니다. C4에서 C6에 있는 이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숫자와 기호가 연결돼 기호 문자입니다. 문자가 연결되면 문자 데이터입니다. 이게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면 문제가 틀렸잖아요. 문제에 보면 문자 D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문자입니다. 문자.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했으니까 세일스식 대화 상자 안에 가셔야 되고요.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자,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무슨 코드? 골뱅이. 공통된 내용은 퍼센트. 이중 따옴표 묶어서 퍼센트. 그러면 요 데이터 뒤에 퍼센트. 이 아까 뭐 서울지점, 부산지점, 광주지점 한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확인. C7셀 선택하시고 연극을 한자 연극으로 변환하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수정하러 가야 됩니다. F이나 더블 클릭이나 아니면 수식 기능줄을 이용한다. 자, 그렇게 해서 한자를 변환하는 방법에 단어를 선택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여러분들은 한자 목록 나타나시죠? 예? 연극이나 한자 목록 나타나죠. 단어가 저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선택하시고 밑에 변환 형식의 형태의 한자로만 변환 선택,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변환 단축 클릭. 그러면 연극이 바뀔 겁니다.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군요. 뭐 일단 자,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내용 수정이 끝났다는 거죠. 끝나는 시점에 엔터. 자, 그 다음 다시 마지막 부분 C7셀 선택하시고 셀의 맞춤. 자, 셀의 맞춤이라는 용어도 아마 설명을 한 용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찾으러 가봅시다. 자, 맞춤이니까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있었으면 지난 시간에 봤겠죠. 자, 점점점 맞춤 셀 서식 대화 상자 클릭하시고 나타내시고 맞춤에 쭉 훑어보니까 여기 텍스트 조정 영역에 셀의 맞춤이라는 옵션이 있네요. 클릭.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열너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내용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내용을 다 보려면 지금 영자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글자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 기능을 셀의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 자, 확인 다 안 됐어요. 그럼 열너비 한번 줄여보실래요? 그럼 이 열너비에 저 내용을 다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못 나타낼까요? 못 나타내겠죠. 네? 저 글자 크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글자 크기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약간 넓혀 놓으시고. 이게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E4에서 E9.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해를 표시하죠.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읽으면,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시면, 여기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면, G/표준. 이게 숫자 데이터 원본 그대로 표시죠. 그리고 해, 이중 따옴표 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코드 가능합니다. 왜? 숫자 그대로 표현해서 상관없잖아요. 해만 붙으면. 그 다음에 0코드 가능합니다. 정수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샵 코드도 가능합니다. 숫자 0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 가지가 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래서 나갈게요. 그러면
자, 나머지 내용 다 읽겠습니다. 표시예와 같이 표시하시오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숫자 2를 2해라고 하고 0을 0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써야 됩니까? 이 녀석을 써야 됩니다. 꼭. 이 문제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 표시예라는 것 때문에 0을 0으로 표시하려면. 그래서 다시 수정하러 갈게요. 범위 설정, 컨트롤 1, 셀 쓰실 때 하상이 나타내시고 샵이 아니라 0 코드 해라고 적어야 이 문제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 코드 내용, 외워야 될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컨트롤 S. 그 이유는 제가 따로 저장해야 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겁니다. 기본 작업 2-3으로 가겠습니다. 시트 옮기겠습니다. 기본 작업 2-3. 교재 38페이지. (1번) A1,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 제목 1. 자, 스타일, 여기 셀 스타일 요겁니다. 요 목록입니다. 요 목록.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제목 1.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행 높이 30으로 지정하고, 셀 그룹의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행 높이 30, 숫자 값 입력하시고 확인. C5에서 C1호 요 영역이네요. 영역 셀 범위에 데이터의 문자와 숫자 사이에 대시를 넣으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대시 넣는답니다. 숫자와 문자 사이에. 문자와 숫자 사이에. 어떻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닙니다. 이거 표시 형식 기능 영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수정,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되게 좀 표현해서 삽질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건 직접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무리 되셨나요? 자, 2번 갑니다. A4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2, A13에서 A15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이용하셔야 되고 이제 익혔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3에서 H3과 A4에서 A1호 그러면 두 개의 범위를 동시에 또 선택하셔야겠네요. 컨트롤 키. 영역은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 채우기 색. 여기 표준색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노랑. (3번)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특수문자 O를 삽입하고. 자, 요 자료에서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자료에서 요 부분 이해되세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요 부분. 자,
데이터 수정하러 가야 됩니다. 다른 데이터 입력이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 그럼 더블 클릭이나 F2번 수식 입력 조정한다. 그럼 앞뒤 어느 쪽에 일단 커서 두시고. 자,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제 하신 겁니다. 오케이. 한글 좌면 블럭이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동그라미. 자, 커서 뒤에다 놓으시고 한글 좌면 한자 키 흰색 동그라미 선택. 아,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여기까지 하시는 작업이 동일한 동작을 2번 작업하신 거 알고 계세요? 방금 똑같은 행동을 2번 하셨다고요. 자음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고 그 다음 기호 선택하시고 그 작업이 2번 이루어졌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동일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죠? 이런 불편함을 동일한 작업, 같은 작업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컴퓨터 기능. 오케이, 복사 붙여넣기. 일부분의 내용 선택, 복사. 단축키 외우세요. 따로 메모 안 할 겁니다. 컨트롤 C, 컷스위치, 컨트롤 V. 단축키 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엔터. 완료. 자, 그 다음 판매가 F4에서 F1호. 영역은 통화 기호로 표시하고, 혹시 통화란 용어 오늘 어디선가 보셨나요? 통화 어디서? 표시 형식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통화 해결 이렇게 눌러보셨죠? 통화. 화폐 단위가 데이터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의 2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때가 되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 다시 올게요.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E4에서 E1호 영역 셀 범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 가야 된다. 단축키는 컨트롤 1이다. 이용하여 문자 뒤에 까지를 표시하고, 자, 사용자 지정 영역에 가서 자, 이거 날짜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기에 날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어떻게? 숫자와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문자 데이터고, 문제에 또 문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거슬릴 필요 없죠. 그럼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자료가 뭐라고요? 까지. 코드 좀 외우셨나요? 자, 6번, 죄송합니다. 5번. A3에서 H1호, A3에서 H1호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러 갔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 내용이 또 있네요. 선 스타일, 실선, 테두리 색,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는 표시하시오. 자,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선 스타일은 실선입니다. 테두리 작업에서. 그 다음에 색깔은 자동이라 해서 검정 색깔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긴 한데, 선색, 선 스타일 이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적용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걸 다 처리하고 싶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 들어갈게요. 컨트롤 1. 그리고 테두리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 스타일. 여기에 실선입니다. 실선. 그리고 선색. 목록 단추를 넣어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모든 테두리는 위쪽, 가운데, 아래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모든 테두리입니다. 아니면 위에 없음, 그러면 바깥쪽 윤곽선, 안쪽 이렇게 하시든지 한꺼번에.
어쨌든 이 단추 6개가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확인. 그럼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217셀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Y 연 MMR DD1 형식 표시하시오. 사용자 표시 형식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여시고 컨트롤 1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이미 날짜에 대한 코드의 조합이 거기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연도를 관리하는 코드 Y 몇 개? 이제 4개가 보이고요. 그다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자 날짜가 한 개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0만 개쯤 많다고 생각하시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 뭐죠? 한자연입니다. 한자연. 이중 따옴표 묶어서 한자연. 한글 한자를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해당 한자 선택 띄우고 월을 관리하는 코드 M 2개 이중 따옴표 묶어서 월 한자 키를 누른다. 한자 선택 잠깐 띄우고 DD 코드가 있었어요. 1을 관리한 코드 1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1